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가 됐습니다. 밤 10시에도 라이브를 오마이TV는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정치 라이브, 저는 박영식이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4월 29일 두 분의 제가 존경하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10대 지식인 중 한 명, 박진영 비평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비평가 박진영입니다. 네, 그리고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대의 10대 지식인 중 또 다른 한 명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데 서운하진 않으시죠? 아 저요? 예. 저는 10대 폭식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유, 폭식을. 안 들어가더라고. 뭐 그러니까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다 네. 건강하셔야 되고, 오늘 사실은 조금 깜짝 놀라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4시 59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5시 어간으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속보가 떴는데 대법원이 5월 1일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선고한다라는 속보가 떠서 잘못 봤나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내용이 아니라 결론이 뭐 어떻게 나서 이게 걱정이 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원합의체 선고가 잡힐 수 있지라는 그 놀라움이었어요.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 모레 아닙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1시간 한 50분쯤 지나면은 이제 이날 하루가 지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내일 오후 3시가 되겠어요. 네네네. 이제 한 두어 시간. 두어 시간 지나면. 네. 야, 이렇게 빨리 나오나? 그렇다면은 결론은 뻔합니다. 이거는 일부 상고 기각의 무죄 확정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2심 판결이 너무나 아주 뭐 법리상 하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단 세상에 333 원칙이 633 원칙이 깨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판결이 나온 게 3월 26일 날 판결이 나온 거예요. 2심 판결이.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제 상고심 결과가 나오는 건데, 이것은 2심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빨리 끝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결론은 박영식 앵커 말씀대로 이미 다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5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잖아요. 그 이전에 대법원이 사건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놓지 않는 그 일종의 그것도 정치 개입이거든요. 정치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뭐 헌법재판소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뭐 이제 여러 사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박진영 비평가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늘 소신이 헌법재판소 없애야 된다. 이게 소신이고요. 대법관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하고 똑같이. 그런 측면에서 헌재의 문영배 소장도 떴는데 나도 좀 뜨고 싶어. 조희대 대법원장 말씀.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도 좀 뜨고 싶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야.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의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너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 아니냐. 그날 예를 들면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은 어쩌려고 그러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선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죠. 출마할 수 있고요. 뭐 대세론을 꺾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뭐 그 내용 자체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죄 나온다. 그리고 무죄 취지로 상고 기각이 된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대법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차기 정부의 정통성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 저는 이런 정치적 판단들을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헌재에서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정치인이라는 말에 있어서의 자유의 기준의 문제, 즉 대법원 판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럴듯하게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역사에 남고 싶다. 뭐 저는 이런 야심이 작동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설령 뭐 이제 이게 결과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선거 국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거든요. 뭐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좀 무죄를 확신합니다. 무죄를 확신하고 이렇게 그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유죄에서 무죄 또는 무죄에서 유죄로 바꾸려면요. 특히 전원합의체라면은 엄청난 토론과 수기와 맞습니다. 그 일종의 편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시작해서 당장 내일 모레 판단한다? 그럼 뭐 이 2심 결과는 뭐 조금 더 하자가 없다 이런 취지 외에는 예.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례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심에서 뭐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그러니까 1심, 2심 하급심에서 서로 결론이 다른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을 때 오히려 숙고하는 기간이 훨씬 더 그렇죠. 길어야 되는 것이 전례였고,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예상 범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갑자기 1심, 2심 하급심의 결론이 다른 사건을 가지고 5월 1일에 그것도 선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선거 기간 중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은 선거 기간 전이죠. 아직 전이죠. 5월 12일부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대선 기간이잖아요. 지금. 뭐 이제 이게 전원 합의체이기 때문에 네. 대법관들 중에 몇 명이 태클 걸면요 날짜 못 잡아요. 그럼요. 날짜 네. 잡았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합의 끝났다. 합의 끝났다. 제가 봤을 때는 기각 확신합니다. 예. 그 이제 대법원장 포함하면 14명이고 네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태학 대법관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 네. 12명 갖고 판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는 진보 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무리한 1심 한성진 판사 판단이 옳았고 네. 2심이 틀렸다 이렇게 나오기에는 법원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역시 전원합의체였던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재판 네. 2심에서 3심 10개월 걸렸습니다. 10개월 걸렸어요. 예. 게다가 유죄였던 것이 무죄로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많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이게 뭐 한 달 만에 이렇게 판단이 나온다는 거는 결과는? 2심 결과에 대해서 예. 조금의 어떤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런 선언으로 들립니다. 예. 예. 그냥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라는 예. 말씀이 있는데 재판 좀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또 이제 유경험자이시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거면 이제 웃자고 던지는 말씀인데 그 주펠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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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진우. 네, 펠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여러 이제 사법적 이슈에 대해서 유튜브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결론을 내줍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항상 반대로 떨어져요. 틀리죠. 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긴급 속보 5월 1일 3심 선고 의미와 전망은 이런 썸네일을 달아놨는데, 이제 파기 자판의 가능성을 얘기를 또 이제 꺼낸 거 보니까 정반대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 다들 이제 네티즌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잠 안 오면 자판기에 가서 밀크컵이나 뽑아 드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아니 주진우는 지금까지 계속 틀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 틀리지 않았나요? 맞춘 게 있었나? 맞춘 게 없어. 기본적으로 이재명 예. 대표의 선거법 재판 그리고 예. 2심 결과도 틀렸고요. 그리고 일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도 틀렸고요. 예. 이 분야에 있어서 정통한, 정말 저는 이분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위대한 예언가 누구죠? 노스트라다무스? 노스트라다무스. 예. 이분은 서트라다무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다 맞췄어요. 그래요? 그 이재명 대표 공선법 1심 그때 한성진 판사 때 한성진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인데 그래도 이 사람 입으로 이재명 유죄 판결을 내리면은 얼마나 공신력이 있겠냐, 개딸들이 반발하겠냐. 그래서 아마 이재명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뒤에 있었던 김동연 판사의 이 위증교사죄 재판. 이 김동연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아마 무죄가 나올 것 같다. 무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심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이거 저 판사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또 무죄가 나온다. 엎어진다. 예측 적중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 나오게 된다면은 뭐 틀림없다. 이거는 무죄 확정이다. 서정욱 말을 믿는 게 맞습니다. 주진우보다는 서정욱이다. 주진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주진우는 늘 뻥을 쳤다면은 서정욱은 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이 탄핵 국면에서 이 만약에 그 선거 조기 대선에 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여러 이제 재판들과 관련돼서 나중에 실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내용들도 또 차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법 상고심 말고도 다른 재판들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실제 만약에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재판 중지된 건 같은 경우에도 의견을 좀 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불소주 채권이라는 것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헌법 소원이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아마 헌재에서 이걸 심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저는 결론 내리지 않고 그냥 위안무하고 재판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만약에 실제로 이재명 정부라는 게 들어선다라고 한다는 가정하에 네네. 그 기간 동안은 임기 동안에는 재판 진행 안 한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하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재판들 예컨대 뭐 대장동이라든지 성남 FC라든지 대북 송금 다 지금 증인들이 예. 검찰에게 회유가 됐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언을 많이 했는데 예. 하나둘씩 말을 바꾸고 있어요. 음. 그리고 특히 그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는 예. 돈을 줬다는 김만배 씨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또 정영학 씨 요즘에 의견 진술을 또 했는데 말을 좀 바꿨다는 말 얘기가 바꿨어요. 있죠. 예. 그동안 검찰 유리한 말 했는데 예. 뒤집었습니다. 보나마나예요. 나머지 재판은 지금 앞선 위증교사죄나 선거법 예. 이 두 개가 가장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위협적이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예. 걔네들이 말을 지어내기 그 좋은- 사실이 있었으니까 네. 사실이 있었는데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였으니까. 네, 그래서 까딱 하면은 재판부 잘못 만나면은 예. 힘들어질 수 있는 재판이었는데 지금 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무죄로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도 않았지만은 예. 이 두 건이 이렇게 무죄가 난다면은 뭐 더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다. 예. 전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게요. 네. 윤석열 정부가 끝났기 때문에 이거 검찰이 조작했다, 기획했다 이런 것들이 역으로 수사를 통해서 특검을 통해서 다 밝혀질 겁니다. 재판 자체가 의미 없는 상황이 전 돼버릴 거라고 봐요. 이제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고. 그 네. 혹시 이재명 후보의 내일 모레 있을 이 상고심 판결이 무죄가 나왔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에 영향을 끼칠까요? 그래도 출마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상관없이. 네네. 예. 일단은 본인은 이제 내란 공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예. 야당을 하더라도 뭔가 정치적 웨이트가 있어야지 그렇지. 이걸 가지고 내가 정치적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서 버틸 수 있는 네.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이 갑옷이 생긴다라는 네네.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내몰리고 있다. 예. 아마 한덕수가 민주당 쪽에도 유력 정치인들을 통해 가지고 뒷거래를 제안했을 겁니다. 근데 안 받아준 거지 뭐. 좀 그렇게 봐요. 마찬가지 의견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논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조작된 것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검찰에서 그 조사받던 이재명 대표 가까웠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뭐 그렇게 스스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정권의 표적이 됐는데 왜 이재명 눈치를 봐요? 정권 눈치를 봐야지. 그리고 이재명한테 불리한 진술하면 자기들이 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하러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이 대표를 부범죄자로 엮으려고 하던 그런 과정 속에 놓여 있던 것이다. 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 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는 그러면 대선 출마의 이유는 진짜 뭘까요? 이게 뭐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덕수가 나오려고 했던 검찰하고 뭔가 좀 연계가 있었던 거죠. 뭐 사석에서 한다는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은 보험죄자다. 보험죄자가 정권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네네네. 뒤집어서 자기가 보험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뭐 한덕수가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아니 검찰에서 한덕수 관련한 자료를 넘겨주질 않았으니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그렇죠.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결국 특검이 도입이 돼서 수사를 해봐야 알 텐데 그런 국면이 왔을 때
자기하고 경쟁했던 대권 주자인 한덕수를 괴롭힌다. 이재명은 지금 정치 탄압하고 있다. 이 논리를 만들어내고 싶어가지고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우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예. 한덕수는 지금 부인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최아영 씨. 네,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동안 부인 말을 그렇게 열심히 잘 들어왔다고 합니다. 나가면 된다. 네. 나가면 된다는 어떤 확신을 메시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무리하지 않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캐릭터를 갖고 예. 있는 그 한덕수인데 예.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예. 뭐 하여튼 5월 1일, 2일, 5월 3일 전에는 결단을 할 겁니다. 제가 누차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반드시 나온다. 예. 그런데 다만 예. 5월 3일 예. 그 즈음에 공직자 사퇴 시한 예. 그 즈음에 그만둘 것이다라고 예. 예측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5월 12일까지는 예. 5월 11일까지는 후보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본인이 이제 그만두고 음. 후보 등록까지 그 사이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단일화되는 기간 동안에 뭐 이런저런 또 공격을 당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스무스하게 자기가 여권이 아니죠. 구여권 예. 대선 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려 할 것이다. 예. 요 예측이 있었던 거죠. 그 혹시 진짜 근데 한덕수 부인이라는 그 최아영 씨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기독교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나 봐요. 저 최순실 씨도 무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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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 양반이 압구정동교회 신도였어요. 모든 종교는 다 김건희는 통하는 구약성서 건가 다 외우는데. 그렇지. 그 김건희도 뭐 구약 성경 다 외우는 독실한 신자다. 윤석열이 그런 말을 했고 예. 최은순은 권사라는 설이 있어요. 권사. 예, 그리고 저 최은순과 내연 관계를 맺고 있는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좀 익숙하게 알아두셔야 될 이름이에요. 김충식. 이 사람이 예. 윤석열 정권 부정비리에 예. 거의 뭐 그 상징격이 예. 될 것입니다. 저희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충식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교회에서 장로 소리를 듣는다는 아니,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랑 다 가까우신 근데 분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무속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속과 예. 기독교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는 경우는 예. 대한민국에서 예. 처음일 거예요. 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은 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 아무튼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시간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뭐 한덕수 따위를 위해서 또 시간을 냅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얘기 먼저 하려고요. 네. 한덕수가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박진영 교수님. 예. 네. 한덕수가 뭐 위협이 됩니까? 아니요. 전혀 못 될 거고 저는 후보도 못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후보가 못 된다는 건 이제 11일에 등록조차 못 한다. 예, 단일화 경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누가 나오든 마찬가지예요. 네네. 그러면 국힘에서 누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전 뭐 우리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문수영이 됐으면 문수영? 좋겠습니다. 김문수.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만만합니다. 그래요? 한동훈 후보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 어떤 분은 저는 한동훈 후보가 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국힘의 후보가 되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절대 안 할 거라고 저는. 아니 뭐 하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당연히 하죠. 상승세 타는데 한동훈이 하자고 하죠. 한동훈이 무조건 됩니다. 아. 한동훈 한덕수 단일하면 한동훈이 무조건 되는데 예. 김문수 한덕수 단일하면은 뭐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거대 정당의 예. 이 메커니즘이 작동한다고 보는 게 네네네. 김문수가 후보가 되더라도 지지율이 20% 정도까지로 올라갈 겁니다. 네. 컨벤션 효과로 그렇게 된다면 한덕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가 한 2, 3일 정도 한덕수 약점 좀 때려주고 이러면은 쉽게 그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말씀 나왔으니까 오늘 사실은 결과 발표됐을 때 김문수 제가 뭐 두 분 방송은 다 즐겨 봅니다만 이 후보 4강에서 이제 그 결선 2인을 좁히는 게 저도 굉장히 많이 좀 혼선을 겪었거든요. 우리 박진영 비평가께서는 김문수, 한동훈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저는 틀렸죠. 그러셨어요? 저는 홍준표 예상을 했죠. 저랑 똑같으시네요. 네. 근데 우리 이사장님. 저는 김문수 맞췄는데 예. 사실 홍준표 예상했어요. 김문수, 홍준표요. 네네. 한동훈은 못 올라간다. 근데 이제 좀 오늘 보니까 그 홍준표로 또 표를 나눌 수 있는 뭐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또 극우 성향의 이 유권자들이 한동훈이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다 판단돼서 또 토론 과정에서 정말 잡았잖아요 사실은 그 꼰대들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가 표를 분산시키면 안 된다 해서
김문수에게 몰아줬고 예. 또 그 나머지 네. 탄핵은 잘못됐다. 그런 입장을 가진 국민의힘 인사들이 예. 안철수를 포기하고 한동훈으로 대동단결해서 그런 밀어줬기 것 때문에 예. 두 사람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왜 홍준표 후보라는 사람은 아까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이나 저나 우리 이사장님이나 다 똑같이 홍준표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떨어진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면 이른바 언론과 지지자들의 기대 게임에 부응하지 못한 거죠. 홍준표는 기대치가 높았단 말씀이세요? 홍준표 토론을 제일 잘해야 됩니다. 압도적으로. 늘 근데, 그랬어요. 예, 늘 그랬고 예. 늘 잘해야 됩니다. 예. 근데 노쇠하다 보니까 예. 한동훈한테 말린 거죠. 그때부터 아이고야 이 홍준표 시대 끝났구나라는 예.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럼 실제로 한동훈이 홍준표를 잡은 건 맞네요. 말싸움 실력으로. 뭐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예예. 저는 오판한 게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선택 안 할 줄 알았어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 어차피 디딤돌이고 한덕수로 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내가 김문수를 찍으면 사표가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더라고요. 음. 김문수를 찍어야 한덕수와 단일화할 수 있으니까 예. 김문수를 찍어줘야 된다. 예. 즉 국민의힘 내에 한덕수에 대한 열망이 생각보다 컸던 거죠. 그게 저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고 예. 보여주고요. 예. 거기에 이 김문수가 적절히 부응해줬다.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는 김문수가 한덕수를 위해서 경선을 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경선을 임할 겁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그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플러팅 구애 작전을 펼쳤다면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제는 자기가 1등이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진짜 놀랍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라는 인물 자체가 국민의힘 당원이 된 게 놀랍게 한 달 국민의힘 당원이 된 게 이제 2달도 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또 예. 이제 김문수가 뜬 이유는 예. 그 내란과 관련해서 내가 구성원들 다 사과하라 했을 때 예.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앉아 있어서 예. 좌시에서 예. 대권 주자가 된 거예요.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장관하는 동안. 그리고 사실은 뭐 장관 때도 그렇고요. 장관이 될 줄도 몰랐고요. 노동관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보여준 어떤 후보의 경쟁력, 퍼포먼스 이게 뭐가 있었냐? 팔굽혀펴기했잖아요. 턱걸이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이랑 정당 자체가 썩은 거예요. 네. 썩은 정당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할 사람, 네. 뭐 훌륭한 사람 이런 걸 뽑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이벤트에 잘 수긍해주고 네. 전략적인 흐름에 순종해 줄 수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이 당 자체가 썩은 거예요. 저는 이번 홍준표는요, 예. 그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잠을 자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쁜 마음이요? 네, 오늘 저기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 예.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홀가분한 마음일 것이다. 네.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연착륙할 것인가 이 고민을 했었어요. 예. 명태균 이슈 터졌을 때 예. 홍준표는 출구 전략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대구시장 그만둔다든지 예. 대선 불출마를 한다. 예. 이거는 굉장히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모양새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대권 출마를 위해서 대구시장 안 그만둬도 되거든요. 예. 당선될 때 그만둬도 됩니다. 네. 근데 굳이 그만둔다고 했고요. 나와 가지고 레이스에 임하면서 만약에 경선에서 떨어지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예. 이거는 무리한 겁니다. 무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 명태균 이슈로 예. 죽느니 예. 이렇게 대권 도전했다가 예. 그냥 스스로 소멸하는 예. 그러면서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예.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들리는 게 이제 완벽히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검찰 수사를 피할 길이 사라지잖아요. 오히려 더 수사를 받기에 수사를 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에 있으면은 더 타겟이 되기 쉽죠. 그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 뭐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라도 저는 뭐 우리 홍준표 전 시장이 출국 금지됐는데 확인해 보시고 예. 출국 금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외유 떠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그렇게 저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는데 만약에 검찰이 수사하고 예. 뭐 이렇게 또 뭐 불러가지고 예. 심지어는 뭐 인신 구금을 하려고 한다. 예. 그 동정 여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하수지. 아예 그렇죠. 출마를 안 한 거 보면은 예. 그건 정말 하수예요, 하수. 아니 어떤 분은
서울 시민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서울시장 나가나? 그런 건 뭐 아니고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예. 정계 은퇴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아예 진짜 끝난 겁니까? 네, 끝난 거라고 끝났어. 봅니다. 끝났어. 그 참 나쁘게 표현하면 탕하고 예. 좋게 표현하면 풍운하고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씨랑 좋아하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재밌거든. 예, 그 예. 유시민 장관과의 토론회. 예. 과거 우리 노회찬 의원님 살아계셨을 때 세 사람이 했던 이 토론회의 품격 이런 것들 기억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중도 우파적인 입장에서 유튜브 하시면서 예. 유시민 장관하고 낚시 다니시면서 낚시터 토론 이런 것도 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황교익 형님이 옆에서 저기 라면 끓여드리고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국민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예. 근데 두 분은 진짜 홍 후보는 그냥 아예 은퇴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더 이상 네. 돌아올 길이 없다. 근데 뭐 명태균이 뭐 예. 한풀 접고 예. 뭐 국민의힘에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이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 가능성까지 다 닫아놓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가 돌아온 정치인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김부겸 예, 대표적으로. 다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홍 시장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아마 그게 또 한편으로 우리 김용민 목사님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 명태균의 예. 동정심을 사는 전략, 검찰의 동정심을 사는 전략일 수도 있고요. 예. 치사하다 검찰놈들 은퇴했는데 또 수사하느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네.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사실 가장 마이너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인데 오늘 제가 저기 그거 국민의힘 발표할 때 딱 보니까 이미 자기가 떨어질 줄 알고 정장 안에다가 이 패배자로서의 당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또 써왔더라고요. 이미 써왔더라고요.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예. 근데 어쨌든 진짜 써왔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패배할 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근데 홍준표 후보처럼 뭐 정계 은퇴를 하거나 더 이상 선거에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안 후보는 될 때까지 나오는 겁니까? 있으나 마나 안철수 아닙니까? 네. 있는 듯 없는 듯 쭉 있을 겁니다.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뭐 상황 파악이라든가 예. 시대의 흐름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전 사실 정치인들 중에 안철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왜- 몇 번 정도 강조하셨죠? 자신이 왜 정치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정치하는 사람이다. 예. 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냥 그 자리에서 또 자기가 거기 왜 있는지 모르고 또 서 있을 겁니다. 예.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도 마침 이제 동일한 의견이시고. 아니 근데 왜 요즘 아하. 안철수 예. 후보가 이렇게 말이 어눌합니까? 그거 뭐 맞다 이번에 그 저기 오늘 대담 나누신 분 중에 서울의대 네. 후배 분이 좀 걱정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휴먼 영상의학센터를 예. 이끄시는 김성현 대표 원장님 이분이 이제 영상의학과 서울대 교수 예. 지내신 분인데 예. 이분 말씀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몇 년 선배래요 아. 안철수가. 예. 60년생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 예, 근데 말투가 어눌하고 예. 근데 의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김문수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음. 예, 김문수, 안철수. 예. 어쨌든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좀 말이 어눌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이름을 몰라가지고 버퍼링 아니 그거는 또 저기 채널A 프로그램 어디 가가지고 일부러 그랬다. 일부러 했다. 연기라고. 연출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연기라고 하더니 그 자기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는 사람을 나쁜 새끼, 나쁜 새끼라고 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어.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나쁜 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것도 참 이상하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정도인지 말의 어눌함은 그는 감추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봐서는 좀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 혹시 대선 경선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예 사실 장성철 소장이 예. 건강 이상설을 2023년에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고소했거든. 그 건이 진행이 안 되는 걸 보면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장 고소가 들어오니까 장성철 소장이 사과하시고 갖고 있는 예. 증거를 다 꺼낼 것이다. 나를 나를 겁먹으려고 고소한 것 같은데 내가 예. 굴하나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예. 장 소장이 사과를 해서 덮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가 된 거네요. 엄밀히 네. 얘기하면. 근데 앞으로 안철수 같은 분들 예. 이 동네 오지 마세요. 정치하지 말란 말씀. 예, 그 전에 계셨던 동네에서 그냥 존경받고 예. 의미 있는 역할하고 사시면 되는데 오지 마세요. 이것도 나름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좀
제발 좀 멍멍 음매 다 오고 이런 일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또 정치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치 분야를 또 사랑하시는 우리 박진영 비평가께서는 정치의 문턱이 너무 한없이 낮다라는 말씀들을 항상 많이 해주시고 돈 있고 출세한 놈들이 그러니까요. 내 명예욕 채우기 위해서 일부러 한번 가져볼 만한 것 이런 식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 전체의 행복을 갖고 예. 국민의 그 권리를 갖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정치인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볼 때 한 예. 가지 감별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정치를 하지? 했을 때 답이 나오는. 맞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이 지역 감정 타파, 지역 균형 발전. 상징성 같은 게 분명히 있죠. 근데 다른 여타 정치인들 보면은 예. 그냥 멋있어 보여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사회적 지위 어디까지 갔는데 예. 그다음 대통령 아니냐라고 네. 생각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 제법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 속아내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 제가 월드컵은 최고의 선수들이 나가는 곳이지 신인 네. 발굴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 정치라는 것도 민주주의의 장이기 때문에 네. 검증된 사람을 쓰셔야 되고요. 오랫동안 했으나 신선한 사람을 늘 선택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오랫동안? 오랫동안 정치를 했으나 신선한 사람. 아. 신상품 그냥 좋아하지 마세요. 예. 신상품에 현혹되지 마시라. 경험의 축적과 어느 정도의 학습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이 실제 이 정치라는 걸 해보면서 네네. 현실 정치에서의 어떤 어려움과 이런 네네. 것들도 많이 겪어봐야 그렇죠. 서사가 있고 내러티브가 있는 정치인이 돼야 되겠죠. 원래 이 정치의 출발이라는 것이 원로원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로처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져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민주당의 실제 지금 용광로 선대위가 마련되고 있는데 그 빅텐트를 얘기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 국민의힘이나 범보수의 빅텐트라는 건 실제 가능한가에 대한 여부가 하나고요. 그 두 번째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왜 그 국민의힘 본선 올라가기 전에 4강 했었잖아요. 그러면 득표율 정도는 원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원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래 공개 안 해요? 그게 대세론이 형성되면은 다음 투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질문을 주셔가지고 원래 결선 전에는 공개를 안 한다. 네, 보통 그렇게 룰을 짭니다. 네. 네네네.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중앙일보 보도였어요. 예. 4명 있었을 때 1, 2, 3등이 거의 박빙이다. 예. 4등은 많이 모자란다. 예. 4등은 안철수 아니었겠어요? 네. 나머지들은 예. 각축을 벌였다면은 예. 뭐 김한홍일 텐데. 네네네. 김문수,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홍준표. 네. 예. 그 빅텐트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짚어주시고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빅텐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이사장님께서도 아유 불가능하죠. 뭐 예. 심지어 뭐 이낙연 후보, 뭐 이준석 후보, 두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한데요. 네네. 첫 번째는 윤 묻은 사람들과 윤 묻지 않은 사람들이 합치기가 어렵습니다. 육이요? 윤. 윤똥. 윤똥. 그러니까 네네네. 사실 국민의힘 당은 깨져야 되는 게 맞아요. 탄핵 찬성과 반대가 한 당에 같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이 다른 경우에 탄핵 찬성과 반대가 같이 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예. 두 번째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예. 합쳐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 합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자기 단일 안 하고 끝까지 가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그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지금 상황으로 뭐 나아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 뭐 제 주변에는 충분히 기회를 주면 합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니, 분이 이제 어떻게 정치적 정체성이 예. 철학이 반명일 수가 있어요. 반윤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반윤이면은 예. 개헌 반대, 내란 반대 예. 이건데 예. 반명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반명이 뭐 어떤 저 지고한 어떤 정치적 이념과 예.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그냥 정략적으로 이재명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합치면은 이길 수 있다. 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얄팍한 그런 노림수. 안티 정치죠. 네, 이거는 뭐 네. 이거는 이걸로는 승리할 수 없다. 이건 이게 몇이나 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예, 대통령 선거이므로 안티 정치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정리하고요. 자, 민주당 선대위 지금 특히 이재명 선대위를 보니까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아이고 저 뭐 옛날 식상한 사람들 뭐 데리고 와서 뭐 윤석열, 의미가 있겠어? 뭐 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은
김한길 왜 데리고 가고 박주선 왜 데리고 갔겠어요. 예. 다 표라고 하는 것은 데리고 가면 다 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식상하다고 느끼더라도 예. 이유가 있습니다. 다 데리고 오는. 예를 들자면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는 와이어스 계보의 적통입니다. 그리고 이회창 총재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 즉 지금은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네. 정통 보수 그리고 자유주의 보수의 적통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뭐 강금실 장관은 뭐 친노 아닙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도 친노였어요. 예. 본인의 고향 족보에 이 뭐라고 합니까? 큰 형님 모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큰 제사 지낼 때는 족보 찾아가잖아요. 뭐 그런 느낌 있는 거고요. 예.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 예. 여기에 전략적인 부분이 원교 근공이 작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교 근공. 근데 이게 뭔가 하면요. 예. 멀리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표가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요. 갈등이 생깁니다. 예. 즉 이낙연 데리고 와봐야 원래 당에 있었던 사람 데리고 오면 갈등만 생깁니다. 윤여전 데리고 오면 갈등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권오을 데리고 오면 갈등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예. 멀리 있는 사람 데리고 올 때 더 많은 표가 오고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이미지가 확 바뀌는 겁니다. 예. 윤여준이 정말 그 위력적인 분이에요. 예. 2002년 대선으로 돌아가면은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 뭐였냐면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오늘의 세종시죠. 예. 세종시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충청표가 쏠렸죠. 예. 이때 윤여준이 뒤늦게 이회창 캠프에 합류해서 딱 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잔뜩 긴장했어요. 예. 수도권 공동화 가능성. 그러니까 이렇게 세종시로 가버리면 예. 수도권이 텅텅 빈다. 예. 집값이나 예.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사람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도시 자체가 활력을 잃게 되고 예. 뭐 좀 심한 표현으로 슬럼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와 굉장히 먹혔어요. 그래서 야 충청권에서 이기려고 수도권에서 표를 포기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예. 그 위협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네. 책사라고 하죠. 네. 대통령 그 사실 민주 진영의 책사는 그동안 이해찬 전 총리였다면은 예. 저쪽은 윤여준 전 장관이었어요. 뭐 이 기자. 인품도 좋아요. 그렇습니까? 네. 뭐 기자 출신이시고 그리고 과거에 뭐 공보라인 역할도 하셨었던 걸로 공부 일을 많이 했죠. 공보일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실제 주변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만나보신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어. 연세가 있으시면서도 책을 엄청나게 보셔요. 예. 그리고 뭐 사실은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도와주시는 분은 또 아니잖아요. 과거에 문재인 그 후보 때도 시절에 있었고. 예. 도와드렸는데요. 도와드리고 나서 좀 2012년. 섭섭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섭섭했다는 겁니까? 그때 이제 안 챙긴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문재인 후보 쪽에서 네네네. 이용만 해 먹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재명의 강점은 그렇게 이용해 먹고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예. 그 공에 대해서는 예. 보은하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재명을 좀 달리 봤기 때문에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 예. 이런 판단 속에서 그 도움을 요청했을 때 손을 잡아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아까 원교 근공. 네, 그렇게 이게 말씀하셨죠? 이제 진시 황제가 예. 마지막에 이제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할 때 예. 썼던 전략이 우리 합종 연행이라고 들어봤죠. 네네네. 합종이라는 것이 6개 나라가 진시황한테 대응하기 위해서 6개가 뭉칩니다. 예. 그 연행이라는 건 뭔가 하면 진시황이 이 합종을 깨기 위해서 예. 그 나라 중에 몇 개를 딱 골라 가지고 나하고 몰래 비밀 회계해 가지고 당신들은 안 칠게 다른 나라만 칠게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때 누구부터 하냐면 멀리 있는 노나라 제나라부터 해요. 이게 원고 근경의 전략이야. 그러면 원교라는 건 아까 이제 말씀 주셨던 뭐 윤여준 장관 멀리 있는 데는 사귀고 가까이 있는 네. 것은 공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뭐 경북에 있는 권오을 의원이나 훨씬 뭐 표됩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좀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분들인데 강금실 전 장관이나 그렇죠. 뭐 문재인 정부 때 정은경 뭐 질병청장이나 그분은 뭐 스타니까네. 예 맞아요. 근데 비명계 인사들은 그래도 네. 좀 깨름칙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군요. 근데 그것마저도 당연히 통합의 움직임으로 봐야 되니까.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이제 박용진 의원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예.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저를 막 비판하는 분도 계셨는데 예.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싫어하는 부분과 좋아하는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치 공학적인 장기가 굉장히 밝은 거야. 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별로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책 관련해서 꽂히면 열심히 하는 게 있어. 과거에 이제 삼성 저격수 할 때라든가 예. 상법 문제, 자본시장 뭐 개정 문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박용진의 그 정책적 집중도를 인정하지 않으셨나? 유치원법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도 그 공로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니다. 실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고 대목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전 의원을 좋아한다. 근데 인품과 정치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는 저는 뭐 사실 태도나 자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자기 정치를 위해서 선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 이른바 이제 당원들 사이에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고 오늘 김민석 그 최고위원이 김종인 이야기는 왜 안 해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 사실 저 하려고 하긴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김종인 위원장은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네. 김종인이 가는 곳이 이깁니다. 그러네. 맞아, 왜냐하면은 맞아. 실력이 있어서 이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예. 냄새 맡고 이기는 곳만 찾아다니는 어르신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만난 것도 역시 네. 이길 것 같으니까. 승리의 시그널이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 실력이 탁월하지. 아니, 그러면- 같이 일해보면 특별한 아니, 실력은 예, 없으셔요. 예. 딱 한 번 좀 틀린 사례가 있었는데 2017년 대선이었죠. 그때 안철수 캠프에 갔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2016년 총선에서 예. 민주당 비대위 대표로서 민주당 승리에 기여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 총선과 대선이 무관하지 않으니까 예. 민주당 2017년 승리에 있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무관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2012년 대선만 하더라도 그때 예. 박근혜 경제민주화 그 이론을 사실상 만든 사람이 김종인 아닙니까? 예. 김종인은 2012년에 박근혜, 2017년은 문재인. 2025년은 그 윤석열 쪽에 있었고 2025년에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 있다. 네. 선대위로 어쨌든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정치권에 네. 그분을 코리아나라고 부릅니다. 코리아나? 네, 코리아나.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87년 예. 대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92년 예. 대선 때 김영삼 후보 밀었고요. 예. 97년 대선 때는 김대중 후보를 밀었어요. 그래서 코리아나, 코리아나의 축복이 있었고 예.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뭐 펠레를 많이 빗대는데 예. 문어인데 이분은? 김동길의 저주가 있어요. 김동길. 네. 예.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예. 돌아가셨나? 예.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걸요. 자꾸 하셨던 걸로 예. 제가 그냥 정확하게는 뭐 저희가 아니 지금 근데 얘기 안 하는 돌아가셨다는 걸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예, 네.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뭐 그분이 그래도 저 팔팔하게 활동하던 그 시기에 예. 그분이 지지하는 후보는 다 떨어졌어요. 22년도에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셨네. 예.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랬구나. 그래서 음. 김동길의 저주란 말 나오면은 예. 그게 싫어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참 그제 그런 히스토리를 많이 짚어주셨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야.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선대위 출범 전에 이재명 후보가 전화를 드렸다라는 이제 보도가 조선에서 나온 것이고 아까 이제 저희가 출발하려고 했던 소식 중에는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 방송에 나와서 JTBC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내일 깜짝 영입 소식이 발표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아니 뭐 잠깐 분들하고 뭐 남경필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뭐 그 정도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죠. 사실 아니, 소문입니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네. 남경필 외에 다른 인물도 좀 떠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글쎄 뭐 저는 누구요? 뭐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예. 문병호 전 의원? 아니 거기는 이미 기사가 뭐 나왔고요. 문병호 의원이야 뭐. 예. 별 그러니까 이제 영향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떤 분은 막 유승민 의원 얘기하시는데 유승민 의원은 예. 권오을 의원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아주 절친한 관계예요. 예. 그래서 저는 권오을 의원 통하면 한번 접촉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빅히트작이죠. 이 정도면. 심지어 제가 들은 바로는 내각설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제 집권하고 난 이후의 이야기인데. 뭐 집권 이후에. 아 그래요? 이렇게 각자 한 명씩 얘기하는 겁니까? 홍준표 영입설. 아니, 그건 아니고. 홍준표 영입설로 아니 가겠습니다. 진짜로 좀 떠도는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니까. 일단은 좀 기준이 있어야 이야기는- 된다고 봅니다. 남경필 이야기는 내가 했어 분장실에서. 아 진짜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예.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하고 그러면은 또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 예. 그리고 저는 실력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예. 조건을 달고 아니 싶습니다. 근데 의견이 이제 굉장히 많이 뭐 커뮤니티 가보시면 진짜 요즘에는 이 집단 지성의 발현이 무서울 정도인데 제가 들었던 인물 중에는 가장 설득력 있는 분이 이회창.
이회창. 이회창. 좋죠. 이회창. 네, 좋죠. 회창이 제대로 된 정통 보수 아닙니까?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진짜 정말 용광로 선대위가 되거나. 내가 이제 네. 97년에 그 DJ 대신에 이회창을 지지해가지고 예. 이회창 성대모사 안 돼요? 되죠. 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아니 뭐 저는 이거밖에 몰라.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네. 당대 그 유력 인사들 예. 그분들의 이제 그 벨소리가 아니라 진동 소리를 한번 개발해보려고. 오랜만에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볼까요? 예, 한번 가볼까요? 들어보셨구나. 예, 예. 그 이제 DJ. 이건 볼 때마다 예. 그리고 저 YS였나요? YS가 아니라 예. 이거 이회창. 예. 앙드레긴. 여기 또 있었고 또 뭐가 있었더라. 김응용 감독. 김응용. 후 이것도 있었고. 저 황교안. 황교안 우리 이상민 씨가 개발했어요. 황교안요. 예. 예. 부정. 부정. 이 오랜만에 봐도 재밌다. 너무 즐겁네요. 예. 정말. 회창이 형이라면 정말 예. 좀 놀랄 노짜죠. 제대로 정통 보수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김상욱 의원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저는 이제 김상욱 의원이 이런 조건을 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뭐 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은 거에 대한 대답은 전 됐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돼 국민의힘을 쇄신시키겠다고 나온다면 잔류 가능성이 있겠지만 김문수 전 장관이 선출되면 나의 잔류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건부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네. 윤석열 출당 또는 탈당시켜라. 그 이야기를 이제 김상욱 의원은 한 거고요. 예. 저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좀 배려를 해줘야 된다. 예. 무조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메시지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뭐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게 예. 지금 정치개혁 이슈가 좀 적어요. 예. 개헌 이슈 내놨다가 그게 이제 용광로처럼 다 끌어들인다. 예. 이러니까 안 하고 있는데 예.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는 예. 정도는 저는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아. 남경필 지사가 내일 낮 2시에 선약이 있다고 민주당 입당을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진짜 여러 얘기들이 다 나오니까요. 뭐 예. 이제 사실 잊고 살았던 분들 중에 민주당을 탈당한 인사이거나 혹은 보수 색깔이 짙은데 굉장히 인지도 있는 인사라고 하면 한 번씩 다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회창 전 대표까지 갔던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용광로 선대위 그 깜짝이야. 지금 저는- 우파 인사 보수 인사까지 끌어안는 이런 선거 캠프라면은 이게 질 수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정치적 꿈이 대연정이었어요. 예. 지역주의 타파와 한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예. 독일에서 대연정을 하는 이유가요. 음. 정치적인 통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관료 사회에 있었던 나치 잔재들을 완벽하게 청산하고자 하는 예.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예. 일제 강점기 때부터 뿌리 박힌 이 관료들의 지배력이 너무 크단 말이야. 예. 민주당이 집권한 적 없어요. 국민의힘이 집권한 적 없어요. 관료들이 집권했던 거예요. 그렇지. 기재부 관료, 검찰 관료, 사법부 관료 이걸 한번 정말 제대로 위에서 보고 솎아내려면은 예. 저는 대연정이 한번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주의도 타파해야 되고 예. 그 과정에서 남북 통일을 위한 그 단초도 마련하고 예. 좌우 극단도 좀 있지 않습니까? 무마하면서 중도 통합적인 모습들도 보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단초를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선대위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나중에 인수위 또 나아가서는 실제 정부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통합의 모습을 실제 보여준다고 하면 뭐 국민 갈등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상처까지도 좀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이제 또 어떤 인물이 진짜 내일 진짜 깜짝 발표가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이제 우리 박지영 평론가님 가실 시간이 돼가지고 네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고 싶은데 김용남 전 의원 얘기는 계속 나오던데요. 용남이 형. 말 못하겠네. 잠깐만. 합류할 겁니다. 네. 그래요? 이 김용남 의원이 상법 개정이라 이쪽의 전문가예요. 그 주주민주주의, 주주자본주의에 굉장히 식견이 있고 거의 이재명 후보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검사 내일 출신이고 주식 관련한 책도 냈어요. 그 네네네. 양반이. 그러면 지금 아까 깜짝 발표라는 게 김용남 전 의원 얘기를 하신 건가? 글쎄요, 뭐 근데 그렇게 급이 큰가?
미안. 예, 우리 박지영 평론가님 일단 이제 박지영 TV로 또 모셔야 되니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요 이야기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안 했으면 싶은 거 세 가지. 요거는 제가 이제 외웠습니다. 아, 예, 복수하지 마라, 증세하지 마라, 그리고 국민 동의 없는 남북관계 급진전시키지 네. 마라. 이거 이재명이 안 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죠. 복수하고 예. 사법적 단죄는 다른 겁니다. 그럼요. 예. 죄 지은 거는 사법적으로 단죄하는 거지 우리가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가 당했던 것 같은 네.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복수는 그렇죠. 하면 안 된다. 네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뭐 내란범들 네. 이제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응징하는 것들 예. 조용히 했으면 좋겠어요. 적폐청산을 너무 요란하게 해가지고 예. 사실 그 반대파들을 키워준 측면이 있거든요. 예. 조용히 그러나 아주 정말 정확하게 예. 단호하게 예. 단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러나 조용하게. 예, 우리 박지현 평론가님 일단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희는 이어서 우리 김용민 이사장님과 나머지 이야기도 좀 더 이제 나눠볼 텐데요. 김용민 이사장이 이제 물이 좀 김용민 이사장님 물도 좀 물이 저희가 좀 필요하니까 물도 좀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 뭐 지금 실제 빅텐트의 경우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조국 혁신당은 왜 선대위나 이런 곳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선대위 요구를 하는 곳이 바로 조국혁신당인데 예. 뭐 이런 얘기였어요. 예, 이제 당 차원에서 타당 후보를 이렇게 예. 선거 운동하려면은 예. 선대위 공동 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 근데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사실 참여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 그럼요. 예. 아니 그 당에서 후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후보가 나왔는데 다른 당 후보를 민다는 것은 그건 진짜 뭐 도의적으로도 그렇지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예. 뭐 그런 설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거는 예. 저 괜히 하는 얘기고 예. 그 선대위에 이 참여함으로써 예. 대선 승리 이후에 어떤 논공행상을 노리는 목적 아니냐 이렇게 또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네.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불편한 같은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예. 뭐 지금 어떤 분은 남의 당인데 와서 뭘 하냐?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근데 통합선대위의 경우에는 꼭 당적을 떠나서 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제 뭐 이런 사례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예. 민주당 후보 아닙니까? 예. 그때 개혁국민정당이라고 유시민 네, 작가가 이끌었던 네. 그 정당 뭐 공동선대위 안 했고요. 네, 네. 뭐 그냥 열심히 그 당은 노무현 후보를 밀었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문제가 될 이유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걸 이제 조국 혁신당 전체가 들어와서 통합선대위에 참여한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개개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법률적인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일단 네네. 참고는 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민주당과 공동선대위를 구성해서 예. 공동정권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살리고 싶어하는 모양인데 예. 자의식이 너무 강해요. 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박지원 평론가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후에 이제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복수 하지 마라, 증세 하지 마라, 국민 동의 없는 남북 관계 급진전 이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대목을 꼽아주셨는데 네. 이 사장님이 꼽으시는 만약에 대통령 이재명이 탄생한다면 어떤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의 굴욕적 협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미국하고 협상해서 우리의 실익을 얻기 위해서는요. 네네.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최대한 지연 전술을 써야 된다고 보는 것이 예. 중국이 지금 사실 승기를 잡아가고 있어요. 예. 이런 국면에서 서둘러 미국하고 협상해서 우리 국익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고 트럼프의 성정상 예. 이게 강하게 나오는 사람, 자기 줏대를 갖고 협상하려는 사람들을 존대해요. 예. 그러나 막 그냥 예전에 나베처럼 예. 아베입니다. 예. 아베처럼 그냥 넙죽 엎드려서 예. 형님 백만 믿겠습니다. 이런 무시당한다고요. 예. 이런 점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예. 절대로 어떤 이 국민들 예. 주권자들의 좀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행동들은 굉장히 낮은 예. 자세로 예. 굴욕적으로 외교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보이지 말아야 되겠다. 예.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근데
굴욕적인 외교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 자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한덕수 무리들이 그렇겠죠. 이게 사실 이 보도에 대한 신빙성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 데일리라는 보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 데일리라는 회사에서 이런 보도를 했네요. 속보를 10시 반쯤에 때렸는데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쌍따옴을 떼서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 해결하고 선거 운동하길 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만약에 미국 재무장관이 했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한덕수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워딩으로 들리는데요. 그 내정 간섭이기도 하죠. 그죠. 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설령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장관의 말일 뿐이고 예. 그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식의 예. 독트린으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사장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사안들 중에 권력기구에 대한 손질을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선대위 쪽에서는 아마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났는데 특히 이제 기재부 분리하는 것, 과거에 노무현 정부 혹은 김대중 정부에서 이 기재부를 분리해 가지고 기획 예산처 체제로 복원한다. 그리고 남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한다. 네. 이게 과거에 했던 거기 때문에 회귀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잘 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네. 2021년 대선 국면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예. 중앙정부하고 지난한 어떤 대화를 했는데 예. 그냥 깡그리 무시당했어요. 대선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깡그리 무시당했고요. 예. 재난지원금 지원하자라고 했을 때 홍남기 부총리가 철없는 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당 대권 주자인데 철없는 소리다. 야, 이건 진짜 아주 심각한 망언이거든요. 예. 근데 말이죠. 그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도 화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급이 안 됐고요. 예. 지급이 안 됐는데 이것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 대선 당선되고 윤석열이가 예. 50조 지원하자니까 50조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뭐겠습니까? 장난을 친 거죠. 예. 장난친 거라고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당시에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 편성 기능을 기재부 관료들한테 맡기면은 예. 이 기재부가 왕이 되는 거예요. 마치 검찰에다가 수사 또 기소 권한을 다 맡겼을 때 검찰이 기고만장해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그 정말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복지를 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그렇다면 기재부 손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마도 집권 이후에 복지 플랜을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 개혁의 어떤 기치를 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하여튼 기재부는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좀 고생 좀 할 겁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이제 국회에서 보통 제 기억으로도 여야 간의 합의를 주로 이제 먼저 국회 쪽에서 관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정부 조직을 특히 개편하는 부분은 많이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것을 개편하게 됐을 때 뭐 부작용이나 진통 같은 건 없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도 일부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만. 다수당이 민주당인데요. 예.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 물론 일단 밀어붙여야 된다. 여야 합의가 이제 뭐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네. 국민의힘이 어떤 당입니까? 내란 정당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신사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여긴 여기대로 진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뭐 국민의힘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근데 이거 알고 계세요? 어떤 거요? 그 저기 윤석열이가 예. 여성가족부 없애려고 했잖아요. 네.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편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예. 이번에 그 2년 12개월 되도록 정부조직법을 못 바꿨어요. 네. 야당이 통과 안 시켜줄 그렇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아예 뭐 맞습니다. 시도도 안 했던 건데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과반 의석 이상인데다가 예.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은 예. 못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조금 걱정되고 우려되는 거는 권력기구 개편이라고 하면 기재부 출신 의원들이나 네. 혹은 뭐 검찰 출신 의원들이나 이게 뭐 야당에만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여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당에도 있고 그렇지. 이런 사람들끼리 어떤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점이 드는 거죠. 저항이요. 예, 밟아야 된다. 집권 초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예. 허니문
피어리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집권하고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예. 그때 그 정부의 개혁 동력을 막는다. 네. 이거는 뒷감당 못할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 저희가 정리하고요. 네. 굉장히 또 이제 이번 주만 하더라도 내일이면은 4월 30일입니다. 4월에 벌써 마지막 날이고요.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실제 언론의 예상대로 5월 1일에 사의 표명 그리고 5월 2일에 실제 출마 선언이라는 게 이루어질지 기다려 볼 일이긴 한데 일단 저희가 이 시간에 짚은 대로 일단 나올 테면 나와서 국민들의 평가를 다 신랄하게 받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저 박진영 평론가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윤이 묻은 사람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판이 네. 이번 대선입니다. 예. 예, 한번 두고 보시죠. 예. 예. 그나저나 예. 아침에 그 CBS 라디오를 듣는데 예. 김현정 씨가 그 초반에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우클릭한다 이런 식으로 잠깐 얘기하더니 예. 그 이후로 8시 20분까지 7시 6분에 시작하는 방송이거든요. 예. 근데 8시 25분까지 샜어요. 내내 국민의힘 경선 얘기 그리고 한덕수 대망론 예. 얘기. 예. 김준일 평론가가 나온 자리에서는 예. 이재명의 대항마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대항마가 있냐라는 질문을 김준일 하니까 평론가가 없다고 하는데 예.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도 응. 없냐고. 이거는 너무 편중되고 편파적입니다. 대답은 나왔어요? 네? 대항마가 있다라는 대답은 물어봤는데 쌩깔수 높잖아요. 예. 이준석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렇구나. 예. 자, 한번 좀 성대모사. 예. 김현정 성대모사. 어서 가십시오. 예, 우리 이제 김용민 이사장님 또 네. 내일 아침 또 방송 있으시죠? 네. 예,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정치 라이브 화요일 4월 29일 순서였고요.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저는 박영식이었고요. 내일 10시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